자, 얘들아 3회차 풀이 해보겠습니다. 몇 개만 골라서 풀어줄까 하다가 쉬운 문제들은 금방금방 푸니까 그냥 모든 문제들 다 풀도록 할게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넘기면서 찾아서 보시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죠. x, y가 모두 양의 홀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2x 다시 플러스 1을 넣을 거고, y 대신에 2y 다시 플러스 1을 넣을 거고, z 대신에 2z 다시 플러스 1을 넣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모두 음이 아닌 정수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음이 아닌 정수. 그죠? 그러면은 x 다시 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 얘가 0 되는 거니까 x는 1 되고, 그죠? x 다시 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 얘는 3 되고, 이런 식이니까 양의 홀수들이 빠짐없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 이제 요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결국은 3 없어지고 2로 나누니까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는 9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지금은 정확히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조건이니까 3H9 해가지고 11C2 그러면 뭐냐? 55가 되겠네. 그치? 3번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통계 문제네요. 근데 통계 중에서도 신뢰 구간이네. 그지? 자, 그러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4인 정균포를 따르는데 49개, n 값이 지금 49입니다. n 값이 49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4인 상황, 그 상황에서 표본 평균을 하나 찾았어요. 그럼 표본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했을 때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x바 마이너스, 자, 신뢰도 95%, 신뢰도 계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n이 49니까 7분의 시그마 1.4.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평균이 있을 거고, 여기는 x바 플러스 1.96 그리고 7분의 1.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게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을 1.96에 곱하면, 그러니까 1.96을 5로 나누는 거죠. 5로 나누면 0. 얼마냐? 392가 되겠네. 그럼 x바에서 0.392 뺀 거랑 x바에다가 0.392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오른쪽이 지금 7.992다. 7.992다 했으니까 요 부분이 7.992, 얘가 7.992가 됐다라는 것은 x바가 7.6이었다는 얘기돼. 그치? 7.6. 그럼 x바가 7.6이면 이쪽은 7.6에서 0.392를 뺀 거죠. 7.6에서 0.392를 뺐어. 그러면은 4 정도 뺀 거니까 208인가? 2번인가요? 그쵸? 네, 뺄셈 하면 2번이 되겠네. 그치?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는 25번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죠. 자, 조건부 확률은 여학생이 40명이고 남학생이 60명인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거 뭐 확률로 막기 쓰지 마시고 그냥 표를 그려. 표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여자가 먼저네요. 여자가 40, 남자는 60. 그치? 자, 이런 상황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70%라고 했는데 이 70%가 그 70명을 말하는 거죠. 전체가 100명이니까.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30명 있어요. 그치? 근데 임의로 뽑은 한 명, 전체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입니다.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 여기 말하는 거죠. 자, 전체 중에서 여기가 뽑힐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라는 건 100명 중에 40명이니까 여기가 40명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40명이 되는 순간 다 나와요. 그치? 남자가 60명이었는데 여기 40명이니까 여긴 20명. 축구 좋아하는 애가 70명이었는데 여기 40명이니까 여기 30명. 그죠? 여자 40명 중에 여기 30명이니까 여기 10명.
자, 요렇게 표가 완성이 되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야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랬으니까, 자, 요게 지금 분모로 깔리는 거예요. 그죠? 야구를 선택한 학생이었을 때 그 친구가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30명 중에 10명, 3분의 1, 2번. 그쵸? 네, 표 그려서 푸는 게 제일 편하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통계단원의 문제인데, 요거는 뭐 표가 나와 있고 합계가 1이니까 다 더하면 1이다 쓰시면 됩니다. 다 더하면은 3a 더하기 4분의 3이죠. 요게 1이야. 그럼 넘어가면 4분의 1이니까 a는 12분의 1입니다. 그죠? a가 12분의 1, 여기가 12분의 1이고, 여기는 12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더했으니까 얼마니? 12분의 4가 되겠네요. 12분의 4.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7이 되겠네. 자, 이렇게 다 채워졌고, 그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그랬으니까 요 놈과 요 놈을 더하세요. 5번. 그치? 간단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 27번. 요거 이제 전에 한번 우리가 만나봤던 문제인데요. 좌표평면이 있어요. 요렇게 좌표평면이 있고, 여기에 x좌표,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춘다. 그럼 1, 2, 3. 여기도 1, 2, 3 이렇게 있는데, 앞면이 던져서 여기는 지금 y축입니다. 네, y축. 자, 앞면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뒷면이 나오면 위로 한 칸입니다. 그랬을 때 점 A의 x좌표 또는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3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x좌표가 먼저 3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y좌표가 먼저 3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A라는 점에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됐다 라고 했으니까, 그치? x가 아니라 y가 먼저 3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시행이 끝날 수 있는 위치는요, y가 먼저 3이 됐다 그랬으니까 요 라인에, 여기 y가 3인 라인, 요 라인에 도착하면서 이 시행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끝이 났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끝이 났을 수도 있고,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끝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도착해서 끝이 났을 수는 없어요. 왜? 여기에 도착하려면 이미 그 전에 y좌표가 3이 됐던가 아니면 x좌표가 3이 됐던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3이 됐을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은 없으니까 우리는 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요렇게 되는 거고 1, 여기가 2인 거예요. 자, 그럼 내가 0,3에 도착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작하자마자 위로 그냥 쭉쭉쭉 3칸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할 확률은 뒷면이 나와야 돼요. 그럼 뒷면이면 확률 8분의 1일 거 아니에요. 8분의 1, 그치? 자, 그럼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끝날 확률은 얼마냐? 자, 여러분 이 점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 도착하기 직전에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 도착한 거야. 왜? 여기 도착했으면 거기서 이미 끝났을 테니까. 자, 그래서 먼저 요 점에 도착할 확률 1,2에 도착할 확률을 생각해보면 1,2에 도착하려면, 자, 일단 3번 시도해가지고 그 중에 뭐 2번은 앞면, 아니 1번은 앞면, 2번은 뒷면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앞뒷면의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씩이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8분의 3입니다. 요 지점에 도착할 확률이 8분의 3이에요. 그럼 거기서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한번 곱해야 되겠죠. 그럼 16분의 3이 되고요. 자, 이 지점도 마찬가지. 여기 도착하기 직전에는 여기에 있었을 거고, 여기에 도착할 확률을 생각해보면 2,2에 도착했을 확률은 4번의 시도 중에 2번이 앞면, 2번이 뒷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6분의 6이 돼가지고 이것도 8분의 3이네요. 그럼 역시 여기 도착할 확률 8분의 3에다가 2분의 1 곱해줘야지. 위로 올라가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 도착할 확률은 똑같이 16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가 지금 이 세 가지 확률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얘네 셋을 더해주면은 16분의 2니까 2, 3, 3 더해서 8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의 X좌표가 1일 확률은, 그치?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X좌표가 1일 확률은, 그랬으니까 요때만 분자에 올려라 이거죠. 그죠? 요 지점만 X좌표가 1이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16분의 3을 올려주시면 답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28번 문제. 통계 문제인데 통계치고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자, 28번은 정규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가 두 개 있습니다. x하고 y가 있는데요. x, y는 평균은 지금 한 놈은 m, 한 놈은 2m. 근데 m이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y의 평균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표준편차가 같아요. 표준편차 같으니까 그래프의 굴곡은 똑같아요. 그치?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다가 내가 정규분포를 하나 그릴게요. 이게 예쁘게 그리기가 어려워 여기. 자, 이거랑 똑같은 게 하나 또 있어.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친구가 지금 x죠. 왼쪽에 있는 친구가 x니까 요 함수가 fx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y니까 얘가 gx입니다. 그래가지고 fx의 평균 여기가 m. 그 다음에 여기가 2m이죠. 자, 그럼 당연히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요 지점 있잖아요. 여기 요 지점의 값은 m과 2m의 딱 중간이겠죠. 정규분포는 m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가 2분의 3m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7을 집어넣었을 때는 f가 더 크고 9를 집어넣었을 때는 g가 더 크대요. 그럼 그래프를 잘 봐봐. 7을 집어넣었을 때 f가 더 커? 자, f와 g가 교차하는 지점이 여기거든. 그럼 이 지점보다 왼쪽에 요렇게 7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야 7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G7이고 여기가 F7이니까 F가 더 크겠죠. 근데 반대로 9는요. 9 집어넣었을 때는 G가 더 커야 되니까 이쪽에 G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지 여기가 지금 G9가 되고 여기가 F9가 돼가지고 G가 더 큰. 그래서 이 조건에서부터 우리는 이 2분의 3m이 7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3분의 2를 다 곱해주시면 여기는 3분의 14, 여기는 6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얘가 4점 몇이거든요. 그러면 4점 몇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 m 나왔네. 5네요. 5. m 값이 5입니다. 자, m 값이 5인데 그 다음 단계를 읽어보니까 자, K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K는 M과 2M 사이에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K는 5하고 10 사이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요 M 값이 지금 5인 거고요. 여기가 5, 여기가 10입니다. 자, 요 사이에 지금 K를 뒀는데 그 K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 다음에 Y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K를 도대체 어디다가 놔야 이 확률이 가장 커질까? 요거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것들 지우고 생각하면, 자, K가 만약에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쯤에 K가 이렇게 있어. 여기쯤에 K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K보다 X는 K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서 요쪽 이렇게 넓이를 말하겠죠. 이렇게 넓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Y는 K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 지점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를 말하죠. 이렇게를 말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 그려진 넓이가 과연 가장 넓은 넓이일까? 그림을 잘 보시면 결국 K가 움직이면 K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F 함수가 빠지고 G 함수가 추가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F 함수 쪽이 빠지고 G 함수가 플러스 되는, 아니 거꾸로다. F가 추가되고 G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넓은 넓이를 갖게 하려면 우리가 아까 잡았던 센터 있죠. 그지? 요 센터에다가 K를 잡아야 될 거예요. 왠지 봐봐. 자, 여기에 K가 있을 때를 생각해봐. 여기에 K가 있을 때를 지금 현재 그림과 비교를 한다면 K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요. 자, F 함수는 요만큼의 넓이를 더 갖게 됩니다. 그죠? 요만큼의 넓이를 더 갖게 되고 요 밑에까지 이만큼의 넓이를 더 갖게 되고 G 함수는 요 밑에 요만큼의 넓이를 잃게 돼요. 그죠? 근데 새롭게 추가되는 넓이가 잃게 되는 넓이보다 훨씬 넓잖아. 요 위에만큼. 그치? 그러니까 가장 요 가운데 딱 있을 때 그때 이 둘의 넓이의 합이 가장 클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K가 옆으로 좀 더 가잖아? K가 옆으로 좀 더 갔다고 해봐. K가 옆으로 좀 더 가면 그러면 초록색 그래프가 자, 요만큼의 넓이를 잃게 돼요. 그죠? 초록 그래프가 요만큼의 넓이 잃어버리게 되죠? 센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빨간 그래프는 요 밑에만큼의 넓이를 추가로 얻게 되는데 지금은 잃게 되는 넓이가 더 크잖아. 그치? 초록 부분이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K가 오른쪽으로 가도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합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값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결국 이 K는 아까 이 센터 있죠? 2분의 3m. 그치? 얘는 2분의 3m과 같은 순간이 돼야 되고 이게 곧 7.5가 됩니다. 그죠? m이 5니까. 그래서 자, K가 7.5일 때 자, 그때 이제 저걸 구해보면 P, X가 7.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P, Y가 7.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데 여러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확률은 서로 같을 거예요. 그죠? 완전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구해가지고 2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놈을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면 X는 아까 평균이 5였죠?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1이었으니까 2.5, 2.5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이거 똑같을 거고요. 2배 할게요. 곱하기 2 할게요. 자, 그럼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4938인데 4938에다가 지금 반대쪽 이거 0.5 더해줘야 되니까 0.9938 9938에 곱하기 2 한 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9938에 곱하기 2 한 거 계산해보시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면 돼요. 가운데 있을 때 최대다라는 것.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서 마지막 장에 29번. 자, 29번 문제는 A, B 두 주머니에 히읗하고 시옷이 있어요. 히읗, 시옷. 하필 히읗이랑 시옷을 했을까? 히읗이 3장, 시옷이 3장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꺼내가지고 서로 교환해요. 그러니까 A에서 B 쪽으로 2장을 보내주고 B에서 A 쪽으로 또 2장을 보내주고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교환을 했을 때 그 시행을 5번을 했을 때 처음으로 각 주머니에 있는 카드가 모두 같아질 확률. 이 문제를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자, 일단 맨 처음 상황은 뭐 여기에는 히읗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히읗 2개가 일로 넘어갈 거고 이쪽은 시옷 2개가 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차 시행을 하고 나면 A 주머니에는 히읗 시옷 시옷, B 주머니에는 히읗 시옷, 자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100%죠, 그죠?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교환을 하는데, 자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내가 2장의 카드를 뽑는다면 나올 수 있는 카드가요, 히읗 시옷하고요, 시옷 시옷하고 이렇게 2가지 종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2장을 뽑는다면 여기서도 역시 히읗 시옷이 뽑힐 수 있고
히읗이 뽑힐 수 있어요. 근데 각각이 뽑힐 확률을 생각해 보면 히읗, 시옷이 뽑히는 거는 요렇게 뽑혀도 되고 요렇게 뽑혀도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3장 중에서 2장을 선택하는데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으니까 요게 선택될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옷이 뽑히려면은 요렇게 둘이 딱 뽑혀줘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죠? 여기는 3분의 2고 여기는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제 교환이라는 것은 이 왼쪽에서 뽑힌 카드와 오른쪽에서 뽑힌 카드를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자, 만약에 요렇게 연결됐다. 요렇게 연결됐다. 그러면 히읗, 시옷 보내주고 히읗, 시옷 돌아오는 거니까 양쪽의 카드가 똑같을 겁니다. 그죠? 원래 상태랑 같겠죠. 같은 걸 주고받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주면요, 이쪽에서는 히읗, 시옷을 주고 이쪽에서는 히읗, 히읗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렇게 주고받아도 한쪽이 히읗, 히읗, 히읗 이게 똑같은 게 3개 들어가게 되진 않죠. 이렇게 교환했을 때. 그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환을 해도요, 한쪽에 시옷이 다 모이거나 히읗이 다 모이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요 놈과 요 놈의 위치가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두 같은 카드가 되지는 않아요. 그지? 지금처럼 이렇게 교환을 해도요. 그러면 모두 같은 카드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요렇게 교환했을 때, 그치? 이쪽에서 시옷이 가고 이쪽에서 히읗, 히읗이 왔을 때 그때만 A와 B의 똑같은 카드가 짠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확률로 따져봐. 자, 요렇게 연결될 확률 9분의 4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거 전부 9분의 2, 9분의 2죠. 요것도 9분의 2, 요것도 9분의 2. 자, 마지막으로 여기 초록색, 여기만 지금 9분의 1이에요. 그럼 결국 이 빨간 거 3가지 있죠. 9분의 4, 9분의 2, 9분의 2, 이거는 3개 다 합쳐가지고 9분의 8의 확률로, 9분의 8의 확률은 뭐냐면 A 주머니와 B 주머니가 계속 뭐라고 표현할까? 다른 카드가 계속 히읗, 시옷이 섞여 있는 상태가 유지되겠죠. 그치? 9분의 8의 확률로. 그쵸? 근데 9분의 1의 확률, 요 9분의 1의 확률로 A, B의 모두 A, B 각각의 모두 같은 카드가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그쵸?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A랑 B 주머니에 서로 같은 카드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한쪽은 무조건 히읗, 시옷, 시옷이고 한쪽은 무조건 히읗, 히읗, 시옷이에요. 발음 진짜. 자, 그러면은 A랑 B가 자리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한쪽은 요거, 한쪽은 요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죠? 몇 번을 하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5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모두 같은 카드가 들어가게 됐다 그랬으니까, 자, 아까 1차 시행은 벌써 한 겁니다. 1차 시행 한 거죠. 그럼 2차와 3차와 4차 시행까지는 계속 요게 벌어지는 거야. 그죠? 계속 다른 카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5차 시행에서 처음으로 요게 지금 한 번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9분의 8의 확률이 연달아 3번 일어나고 마지막에 한 번 9분의 1이 딱 나오게 되는 요 확률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9의 4제곱이니까 3의 8제곱이죠. 3의 8제곱분의 2의 9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mn을 더하면 답은 17 이렇게.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차피 1차, 2차, 3차, 4차가 다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만 구하면 그 이후에 막 경우를 막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쵸? 네, 그걸 생각하면 문제가 좀 단순해지니까 그게 포인트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4개, 검은 구슬이 2개 들어있어요.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화이트가 4개, 검은 구슬, 블랙이 2개.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A 주머니에. 자, B 주머니에는 화이트가 3개, 블랙이 3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A 주머니는 철수 거야. B 주머니는 0이 건데 각각 거기서 2개의 구슬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2개를 꺼내서 보고 무슨 색이네? 하고 다시 집어넣고 자기 거에다 계속 자기 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직 한 사람만 2개의 흰 구슬을 꺼낼 때 그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고 시행을 중단한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철수는 여기서 화이트를 뽑을 수도 있고요, 화이트 블랙을 뽑을 수도 있고요, 블랙을 뽑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 요 경우만 성공인 겁니다. 성공. 그죠? 요 두 가지 경우는 실패. 그치?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 자, 마찬가지로 0이도 화이트가 나올 수 있고 화이트 블랙이 나올 수 있고 블랙이 나올 수 있는데 똑같이 화이트가 나왔을 때 0이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실패입니다. 그럼 일단 그 확률을 좀 구해 놓을게요. 화이트 6개 중에 2개 뽑으니까 15죠. 15 중에서 화이트가 뽑히려면 4개 중에 2개. 그럼 15분의 6이죠. 자, 화이트 블랙이면은 15분의 자,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니까 4 곱하기 2 8일 거고요. 자, 얘는 블랙이니까 15분의 1이겠죠. 이 친구는 15분의 화이트 3개 중에 2개니까 3이고, 자, 얘는 15분의 3 곱하기 3 9가 되겠고, 얘는 1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성공하고 실패와는 별개로 승패가 갈리는 것은 오직 한 사람만 2개의 흰 구슬을 꺼낼 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야? 철수랑 영희 중에서 한 명만 성공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공하거나 둘 다 실패하면 무승부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런 상황이야. 근데 두 번째 시행에서 철수가 이겼어요. 자, 두 번째 시행에서 철수가 이겼다는 얘기는 첫 번째 시행에서는 무승부가 났다는 얘기죠. 왜? 이기는 사람이 발생하면 거기서 시행은 끝나는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 1차에서는 무승부가 됐고 2차에서는 철수가 승리했어요. 일단 이럴 확률만 좀 구해봐. 자, 이럴 확률이면 일단 1차에서 무승부가 나와야 되잖아. 무승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성공했는데 얘도 같이 성공할 수도 있지. 그죠? 얘가 성공했는데 얘가 같이 성공해. 그러면은 225분의 18이죠. 그죠? 이거는 성공해가지고 무승부가 된 겁니다. 자, 또는 얘가 실패했는데 얘도 실패했을 수도 있죠. 자, 실패는 같이 갈 거니까 15분의 9겠고 얘는 15분의 27이네요. 그죠? 얘가 실패했는데 얘도 실패한다. 그러면 225분의 자, 9 곱하기 27 얼마죠? 27이 뭐야 갑자기? 미안해. 12죠. 12 더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108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뭐냐면 무승부가 될 확률이에요. 그죠? 무승부가 될 확률. 맞지? 성공, 실패 둘 다 무승부니까 성공, 실패 이게 무승부입니다. 자, 1차에서 무승부가 됐어. 근데 2차에서는 철수가 이겼죠. 자, 그럼 1차 끝났고 2차에서 철수가 이기려면 어때야 돼요? 철수는 성공을 해야 되고 영희는 실패를 해야지. 그치? 그래야 철수가 이기는 거니까. 철수는 성공, 영희는 실패니까 자, 요 15분의 6과 15분의 12를 곱해가지고 225분의 6 곱하기 12 72. 자, 이것이 1차에서는 무승부, 2차에서는 철수가 승리할 확률입니다. 자, 그럼 이걸 지금 분모에 깔아놓은 이유는 이 문제 조건부 확률이죠. 첫 번째 시행에서 철수와 영희가 모두 2개의 흰 구슬을 꺼냈을 확률은 이게 결국 분자에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그 두 번째 시행에서 철수가 이겼을 때 이걸 지금 계산한 거고, 그럼 분자에 올라갈 건 뭐냐면 두 번째 시행에서 철수가 이기긴 이겼는데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 철수와 영희가 모두 흰 구슬을 2개의 흰 구슬, 그러니까
성공 해가지고 비겼을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얘가 아까 성공이었죠? 성공. 얘는 실패. 그치? 그러니까 분모를 계산할 때는 이거와 이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했지만 분자에서는 1차에서 성공 해야 되니까 225분의 18 요것만 올라가는 거고 뒤에 철수 이기는 건 똑같죠? 225분의 72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치?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하고 승패의 확률을 잘 이해해야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하면 네, 어차피 이 뒤에 건 다 날아가죠. 요거 이렇게 날아가고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분모의 225 다 날아가요. 그죠? 225 이렇게 날아가. 그죠? 그럼 남은 건 뭐냐면 18 플러스 108 그러면은 126이죠? 126분의 18 요것만 남고요.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약분이 되겠네요. 7분의 1이 되나? 그쵸? 네, 7분의 1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래서 7 더하기 1 답은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네, 조건부 확률 문제가 마지막 문제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풀이를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하시고 이거 우리 수요일날 구모잖아, 구모. 수능 다음으로 중요한 구모. 그래서 잘 보시길 바라고. 구모 끝난 다음에 보는 사람 없겠지. 구모 전까지 꼭 요거 숙지하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